같은 책을 읽었다는 것은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끈이다. 안녕하세요. 글로만나입니다. 오늘은 출판한 지 1년여 만에 초판만 110쇄를 펴낸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저자인 최승필 선생님은 우리나라 사교육 1번지 대치동에서 12년째 독서 논술을 지도하고 계시는 독서 논술 전문가이고요. 독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만큼 그 명성이 자자한 분인데 제가 선생님께 친근감을 느끼게 된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제 어린 시절 눈물을 쏙 빼게 만들었던 플란더즈 개라는 동화를 저자님도 눈이 붓도록 펑펑 울면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이 독서의 첫 발을 떼게 만든 인생책으로 꼽는다고 하셨거든요. 아, 저랑 감성이 통하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어린아이처럼 들뜬 마음으로 책장을 펼친 기억이 떠오릅니다. 머릿말을 살펴보면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경험과 이론적 근거를 들어 설명해 놓았어요. 대치동에서 처음으로 초등학생을 가르치기 시작한 시점, 혀를 내두를 정도로 똑똑하고 영어 수학뿐 아니라 역사, 과학 상식도 풍부한 아이들을 보고 정말 조기 교육과 사교육의 힘에 절로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이 되었는데요. 중학생이 된 아이들이 약속이나 한 듯 성적이 떨어졌고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선생님은 중학교 교과서를 살펴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직 배우지 않은 과학 교과서 2페이지를 복사했고 아이들에게 꼼꼼히 읽어보고 의미를 이야기해 보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아이가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똑똑하던 아이들이요. 그래서 저자는 읽기 능력과 성적의 상관관계, 그리고 독서와 읽기 능력의 상관관계를 정리해 보아야겠다고 마음먹고 평가 도구를 만들었어요. 수능시험 국어 영역을 변형해서 테스트를 해보았고 평가 결과와 성적이 정비례하더라라는 결과에 이른 거죠. 그래서 세운 가설이 가설 하나, 읽기 능력이 높을수록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럼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독서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까 고민을 했고 그래서 독서를 하고 책의 핵심 내용을 묻는 독서 충실도 테스트를 했대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언어능력 평가 시험을 보았는데 책을 잘 읽어온 아이와 그렇지 않았던 아이의 점수가 20점에서 30점 정도 격차가 벌어졌대요. 여기서 가설 2를 세웠는데요. 가설 2, 독서는 읽기 능력을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10여 년의 세월 동안 이 두 가지 가설을 검증하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왜 성적이 떨어질까? 몇 권의 책을 어떻게 읽었을 때 성적이 오를까? 어떻게 하면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로 기를 수 있을까? 공부머리 좋은 아이로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내신 성적에 비해 수능 성적이 낮은 아이들의 해결책은 뭘까? 현행 입시 제도에서 승자가 되는 방법은 뭘까?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기 위해 고민한 궤적을 담은 공부머리 독서법.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해 놓았는데요. 1부는 초보 독서가를 위한 공부머리 독서법이고 2부는 숙련된 독서가로 가는 공부머리 독서법입니다. 코로나로 학교보다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이 책을 통해 학습 결손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책 읽기 전에 목차부터 보시잖아요. 목차에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 많으면 그 책을 구입하게 되는데 공부머리 독서법 목차 중에 제 호기심을 건드리고 글로님들이 궁금해할 만한 소제목이 있어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책을 좋아하는데 공부를 못해요 라는 소제목이에요.
읽기 능력이 성적과 연관성이 높다고 알고 있는데 현실에서 책은 좋아하지만 공부와 비례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했거든요. 책에 소개된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진영이는 책을 좋아하는데요. 국어 성적이 자꾸 떨어지고 수학 문제는 읽어도 이해를 못해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진영이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하루 3-4권은 기본이라 할 만큼 많은 책을 읽는 친구라고 해요. 그래서 초등 3학년 레벨에 너는 닥스 선생님이 싫으냐? 라는 책의 앞부분을 읽게 했고 읽은 내용에 대한 테스트를 했는데 이 친구는 심각한 속독의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친구는 나이에 비해 수준 높은 책을 매우 빨리 읽는 습관을 갖고 있었는데 이처럼 언어 능력이 낮은 어린 독서광 친구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대요. 바로 첫 번째, 일단 읽는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책을 아무리 봐도 생각과 감정의 덩어리는커녕 아주 기본적인 사고량조차 생기지 않는다고 하네요. 저는 종종 아이가 책을 천천히 읽으면 조바심이 났었는데 정독을 바탕으로 한 슬로우 읽기는 오히려 사고력을 확장시켜주는 꼭 필요한 읽기 방법인 거였어요. 두 번째 공통점은 자기 연령대보다 높은 책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책 읽기의 진정한 즐거움을 모르고 자신이 어떤 수준 높은 책을 읽었는지 수집하는 용도로 독서를 한다는 거죠. 어디 가서 읽었다고 이야기해야 하니까 요령껏 내용만 대충 파악하는 거예요. 이런 독서를 하다 보면 모르는 분들은 주위에서 칭찬을 합니다. 자기 수준보다 높은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말이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아이를 가짜 독서광으로 만들 수 있으니 이는 매우 경계해야 할 독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친구들에게 제시한 솔루션은 2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정독입니다. 이 책의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줄곧 강조하는 것이 바로 정독입니다. 정독은 소리내서 읽는 속도로 책을 읽는 것을 말해요. 중학생은 기본 6개월간 2주에 1권 정도로만 읽어도 수능 국어 영역 점수가 5에서 10점 정도 오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재미있는 책 읽기예요. 책을 읽을 때 발생하는 생각과 감정의 덩어리가 크고 두터울수록 독서의 효과는 커진다고 해요. 그러려면 능동적인 독서를 해야겠죠. 재미없는 책을 읽으면서 능동적일 수 있을까요? 재미있게 책 읽기를 한 친구가 10개월 만에 40점을 끌어올렸다는 사례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하면 목표는 2가지. 소리내서 읽는 속도로 읽을 것, 재미있는 책을 골라 재밌게 읽을 것. 그러면 공부머리는 따라온다는 깔끔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슬로우 리딩이란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읽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나다 학교는 일본의 지방 소도시에 있는 그저 그런 학교였어요. 그런데 이 학교가 도쿄대학교 합격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가 되었고 일본 교육계가 발칵 뒤집히게 되었어요. 이 파란의 주인공은 바로 하시모토 다케시 선생의 국어 수업이었습니다. 그의 수업에는 교과서가 없고 대신 은수저라는 소설 한 권으로 중등 3년간 국어 수업을 한대요. 수업 방법은 책을 작은 부분으로 나눠서 수업 시간마다 읽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짧은 분량을 한 문장 한 문장 샅샅이 살펴보면서 분석하고 의견을 나눈대요. 등장인물의 심정, 상징, 옛 풍속까지 그리고 소설에 등장한 음식을 먹어보기도 한다니 얼마나 깊이 있는 책 읽기가 이루어지는지 아시겠죠? 이런 깊은 독서 경험이 다른 책을 읽을 때도 적용될 것은 뻔한 일이고 학생들의 언어 능력 또한 엄청나게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다수의 영향력 있는 인물을 배출한 슬로우 리딩의 힘을 나도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왔답니다.
어린 왕자 한 번씩 다 읽어보셨죠? 작가는 이 책을 읽을 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읽느냐를 묻습니다. 이 단락을 왜 썼을까? 왜 비행사일까? 왜 사막일까? 책을 읽다가 멈춰서는 순간이 많은 독서. 좋은 질문을 던지는 독서. 좋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의 답을 이치에 맞게 찾아내는 것. 이 과정에서 아이의 사고력이 언어 능력 상징을 읽는 눈과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는 마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언어 능력이 빠른 속도로 상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아이가 얼마나 높은 수준의 책을 빨리 읽어내려가는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계셨다면 최승필 선생님의 독서법에 대해서도 한번 조명해 보길 바래요. 아이 스스로 채워지고 만족감을 느끼는 독서를 하는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독서를 하고 있는지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녀를 위해 애쓰시는 세상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